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슈퍼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벤타도르 S를 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람보르기니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모델,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람보르기니 대표하는 슈퍼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우라칸 에보입니다. 일단 주행에 앞서서 우라칸 에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양산차로 나온 디자인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죠,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가야르도의 후속 모델이고요. 가야르도의 느낌도 남아있지만 더 강렬해진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아벤타도르의 변화를 많이 물려받았고요. 곳곳에 날카로운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공기 역학을 위해서 디자인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는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공기 역학을 위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안쪽으로 나 있는 구멍들, 그리고 자, 요 앞쪽에도 이제 스플리터가 윙처럼 이제 결합이 된 디자인이고 공기가 이 밑바닥으로 더 수월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입니다. 네, 이 우라칸 에보의 여러 가지 이런 공기역학 디자인은 확실히 퍼포먼트에서 많이 온 것들도 있고요. 이 에보가 굉장히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라칸 퍼포먼트가 우라칸에서 가장 극강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고 그쪽에서 사용됐던 기술들이 이 기본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의 공기역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고요.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찬 공기를 엔진으로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해요. 다운포스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7배가 늘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이 머플러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우라칸 퍼포먼트에서 많은 것을 채용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다 비어 있잖아요. 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고 엔진의 뜨거운 열이 이쪽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날 것의 모습은 진짜 레이스카를 보는 듯한 기분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도 배기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아졌고 사운드도 조금 더 격렬해졌다고 하고요. 이런 디퓨저의 형상도 단순히 핀만 달린 게 아니라 이 안쪽에도 꼼꼼하게 구멍이 잘 뚫려져 있어서 이 와류가 거의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페라리는 이미 트윈터보 엔진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람보르기니는 V10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요. 이 엔진은 이전 모델이 610마력이었지만 지금 640마력으로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우라칸 퍼포먼트와 같은 성능이고요. 이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2.9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아마 325km 정도를 내고 있어요. 이 람보르기니는 남성적인 면이 좀 강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선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쫙쫙 뻗어 있고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 약간 좀 곤충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멋있고 우락부락하고 좀 선이 굵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네, 에보 모델에는 이제 새로운 휠도 함께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피렐리와 함께 개발한 우라칸 전용 타이어입니다. 피제로 코르사라고 써있죠. 피제로 코르사가 장착이 됐고 앞에는 245, 30, 20인치, 그리고 뒤에는 305, 30,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바퀴를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르스, 아벤타도르에는 이미 이전부터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라칸까지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라칸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뒷바퀴를 조향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기민한 핸들링을 보여주는데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는 이제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코너를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회전 반경도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토크 벡터링이나 다륜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함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서킷을 달릴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장애물 회피할 때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차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오, 이 폐쇄적인 스포츠카의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유리가, 앞유리가 굉장히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이 높이는 제한적입니다. 옆유리도 굉장히 좁죠. 이게 바깥에서 이런 디자인의 차를 보면 날렵해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라인을 짧게 만들면요. 자, 람보르기니는 디지털적인 요소도 굉장히 빠르게 채용한 슈퍼카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벤타도르에서는 엔비디아와 조인을 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라칸 같은 경우도 앞쪽 계기판이 엄청 화려하죠. 이게 디지털인데 반응도 빠르고 뭐 버퍼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고요. 특히 이 코르사 모드에서는 이 회전수가 정말 잘 보여요. 정말 잘 보이고 차체가 워낙 낮고 이 클러스터가 좀 높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의 핵심은 이 가운데 쪽일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버튼이 막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사라지고 이런 터치 스크린이 놓였습니다. 세로로 있는 터치 스크린이고요. 여기서 차량의 대부분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 LDBI가 요번에 또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4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토크 벡터링 이런 것들까지 표시가 됩니다. 사운드도 오디오가 지금 센서넘 오디오가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좋은 오디오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고 이 아래 공간에도 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 위까지는 사실 아우디랑 거의 디자인이 똑같죠. 이 아랫부분만 람보르기니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스마트 키입니다. 오, 이건 뭐지? 왜 여기 카메라가 있지? 서킷이나 주행할 때 별도로 내 모습을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네, 이런 버튼들도 굉장히 독창적으로 남성의 그 감성을 굉장히 잘 자극하고 있고요. 특히 이 아랫부분들, 이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위로 열리고 버튼을 누르는 이런 감각들, 그리고 우르스에 채용됐었던 이런 레버들도 람보르기니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라칸 에보를 시승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라칸 퍼포먼테를 인제에서 탔었는데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태풍이어가지고 제대로 못 탔거든요. 그 한을 오늘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칸 에보를 이제 타고 달리겠습니다.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성능도 좋아졌고 공기역학적인 부분, 그리고 자동차가 전자제어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시스템이 댐핑,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 토크 벡터링, 그리고 이제는 이 작은 차가 뒷바퀴 조향까지 해줍니다. 제가 최근에 포천에서 우르스를 탔잖아요. 우르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고 람보르기니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히 람보르기니는 이런 차죠. 와, 바닥에 그냥 딱 붙어가네 차가. 근데 아쉬운 거는 쇼코스를 타네요. 쇼코스를 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첫 바퀴는 웜업이었어요. 와, 미쳤다.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도 200km까지 가까이 나오네. 이게 람보르기니가 무서운 게 운전이 굉장히 쉽거든요. 4륜 구동 시스템, 토크 벡터링, 이 4륜 조향 이런 것들 신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서 아벤타도르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라칸도 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전자장비가 좋아지니까 퓨어 스포츠카 같은 스릴까지도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누구나 빠른 속도로 서킷을 달릴 수 있게 만든 차, 그게 람보르기니죠. 자, 시속 200 갑시다. 오!
스포츠 한번 갑시다. 와, 소리가 다르네. 우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 모드 변경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람보르기니는. 와, 스포츠 모드 바꾸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네. 소리랑 가속 페달 반응이 살아있어요, 진짜. 자석유체 댐핑을 쓰고 있는데 변화폭이 굉장히 크고 반응이 빨라요. 그리고 이 통합 제어 시스템, 에어로다이나믹과 다륜 조향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은 1초에 100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킷을 달리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여러가지 주행 모드들을 달리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LDVI 가속을 진행할 때는 전륜에도 꽤 많은 구동력을 배분해 주네요.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반응도 정직한 편이고, 뒤에 엔진이 있고 머플러랑 배기랑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발하는 힘 그리고 사운드 이런 것들이 더 체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잘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여러가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메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이게 메뉴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랩타임이네요. 랩타임이 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나봐요. 굉장히 좋죠? 안녕. 우와, 이거 회전수를 정확히 볼 수 있네. 자, 요즘 페라리는 터보 엔진을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시끄럽다 너. 페라리는 트윈 터보 엔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엔진 회전수 이렇게까지 못 쓰게 됐습니다. 7000rpm까지 밖에 못 써요, 페라리는. 람보르기니는 아직까지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회전의 참맛을 또 이 피렐리 타이어들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에보에 최적화된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죠. 와, 소리, 팝콘 소리도 스포츠 모드랑 코르사 모드랑 완전히 다르네요. 인제 풀코스를 달리지 못한 게 진짜 아쉽습니다. 와, 이게 다륜구동이지만 제가 가속 페달을 코너 탈출할 때 풀악셀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풀악셀을 하면 차가 뒷공무니를 슬쩍슬쩍 흔들어요. 와, 이 쾌감이 있네. 네, 제가 그 코너 탈출하면서 한번 그 에이펙스를 지나고 풀악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뒤가 움찔움찔 합니다. 그렇게 뒤가 흐르는 과정에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력이 순식간에 달라지고 그리고 좌우의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토크 벡터링이 되는 거고, 이제는 뒷바퀴의 조향까지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코너 안쪽을 계속 물고 가면서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보통은 이제 후륜구동 모델 뭐 이런 차들은 코너를 물고 가속 페달을 계속 전개하면 안쪽으로 차가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뒷공무니가 바깥으로 흐르는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하고, 전륜구동은 계속 원을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주면서도 타이트한 코너를 안쪽을 물고도 인코스를 물고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는 성능이 높은 슈퍼카도 만드는 회사지만 굉장히 빠른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이 운전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정차해 주시고요. 이게 람보르기니의 무서움입니다. 차를 샀으면 빠르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브랜드가 람보르기니예요. 그래야 차를 한 대 더 사죠.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라칸 에보를 살펴보셨습니다. 서킷을 더 많이 달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A 코스만 달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라칸 에보는 확실히 람보르기니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잘 담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운전하기 쉽도록 설계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운전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람보르기니는 확실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무섭게 접근하고 있고요. 단순히 자동차, 슈퍼카가 스릴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속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조금 더 전천후 스포츠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킷을 자유롭게 달리면서 더 궁극적인 그리고 람보르기니가 추구하는 그런 매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